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2026년 2월 6일 오늘 투자자들에게는 통곡의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비트코인이 1억 원의 지지선이 마침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온갖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며 1억 4천만 원을 돌파할 때만 해도 우리는 2억 원의 시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소 창을 가득 메운 시퍼런 하락의 불길은 9,800만 원이라는 잔혹한 숫자를 우리 앞에 내던졌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빠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이성이 마비된 채 누군가에게 쫓기듯 물량을 던지는 패닉셀이 전 세계 거래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트코인 지갑들에서는 무시무시한 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억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는 순간 상승에 베팅했던 2조 5천억 원이 넘는 레버리지 물량이 짧은 시간에 기계적으로 강제 청산되며 폭락의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며 위기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내던져지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이 자산의 수호자들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제는 1억 원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난 4개월을 두고 조용히 진행된 유동성의 고사작전이 아니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이번 폭락을 오늘 하루의 돌발 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비트코인은 지난 2025년 10월 초 1억 7,600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무려 4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숨통이 조여져 왔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전략이에요. 가격을 한 번에 박살내면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만 수개월에 걸쳐 야금야금 가격을 깎아내리면 개미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며 버티다가 결국 최저점에 항복 매물을 던지게 되죠. 이 잔혹한 각본의 첫 페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쇼크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대중국 100% 관세 폭탄 선언으로 시장의 심리를 흔들어 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등판시킨 인물이 바로 매파 중의 매파 케빈 워시였습니다. 그가 연중 의장에 지명되었다는 소식은 가상자산 시장의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연준의 무분별한 돈 풀기를 화폐의 타락이라 비판하며 연준의 몸집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결국 지난 4개월은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밀어줄 것이라는 대중의 환상을 이용해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고 그 뒤에 케빈 워시를 통해 시장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고도의 세탁 과정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4,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개미들이 1억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며 설마 깨지겠어 라고 방심하는 동안 이미 판을 짜는 거대 자본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배에서 조용히 탈출해 금과 달러라는 안전한 요새로 자금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들이 쳐놓은 덫의 마지막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 잔혹한 시나리오를 가장 앞장서서 실행에 옮긴 진짜 주범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비트코인의 수호자들, 즉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찬양하던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제 1억 원의 지지선을 무참히 깨부수는 하락의 선봉장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실제로 2026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집계된 데이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1월 29일 하루에만 미국 현물 ETF에서 8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시장의 신뢰를 한몸에 봤던 블랙록의 IBIT는 혼자서만 3억 달러가 넘는 매도를 주도하며 1억이라는 심리적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ETF 시장에서 빠져나간 누적 자금만 무려 61억 8천만 달러.
매달 약 2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시장의 매물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고객의 자산 배분 전략이라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예고한 강도 높은 긴축 가능성이 기관들의 선제적 자금 회수를 자극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돈줄이 마를 것을 직감한 스마트머니들이 개미들보다 한 발 앞서 탈출구를 선점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물 압탄은 고스란히 1억을 지키려던 개인 투자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치켜 세우며 개미들을 끌어들였던 그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내던지고 진짜 실물금으로 도망치는 이 이중적인 배신이야말로 이번 1억 붕괴의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가상자산 대통령이고 그의 아들들은 직접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 사업에 죄를 뿌리는 이런 폭락을 보고만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미 승자의 엑시트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팩트에 따르면 아랍에밀리트 왕실 측은 트럼프 일가 회사의 지분 49%를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 약 7,260억에 사들였습니다. 그것도 취임식 직전이라는 기막힌 타이밍에 말이죠. 여러분, 장사꾼 트럼프를 잊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고점에서 엄청난 현금을 챙겼고 이제 시장의 잡초를 제거할 시간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케빈 워시라는 매파를 등장시켜 유동성을 회수하고 시장을 박살내면 실체 없는 잡코인들은 모두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트럼프 일가가 만든 USD1 같은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디지털 달러의 깃발을 꽂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결국 지금의 1억 붕괴는 트럼프 일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경쟁자들을 쓸어버리고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청소 시간인 셈입니다. 우리가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그 물량을 그들은 케빈 워시라는 방패 뒤에서 아주 느긋하게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청소 작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 또 다른 폭탄과 맞물리며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그 진원지는 바로 은시장의 유례없는 피바다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열흘 전인 1월 말 은 가격은 온스당 120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경신하며 광기 어린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30일과 2월 2일 이틀 사이에 은값은 무려 33%가 넘는 기록적인 폭락을 맞이하며 70달러 선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폭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세계 최대의 은공매도 세력이자 시장 조정자인 JP 모건을 비롯한 대형사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값이 바닥을 찍던 그 순간 JP 모건이 대규모 숏 포지션을 정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곧바로 저가 매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은시장의 학살이 고스란히 비트코인으로 옮겨 붙었다는 점입니다. 은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큰 도박을 벌였던 거대 헤지펀드들과 고래들은 은값이 폭락하자 순식간에 마진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즉 추가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거죠. 당장 현금을 채워 넣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강제 청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때 이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황금성이 가장 뛰어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시장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트코인을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며 시장가로 물량을 대거 투척했습니다. 은시장의 범인이 휘두른 칼날에 비트코인이 대리 희생양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1억이라는 성벽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거대 자본들이 다른 곳에서 터진 불을 끄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물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구심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왜 하필 금 리셋이라는 거대한 판짜기를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은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골드 리셋을 위한 통제된 폭파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38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 금값을 재평가하고 금태안 채권을 발행하려 할 때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제도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기세를 올리며 이어 3억을 향해 달려간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이 발행하는 금 채권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달러 패권을 다시 세워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반드시 길들여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케빈 워시라는 건전한 화폐의 신봉자를 전면에 내세워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폭락을 유도해 비트코인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비제도권 가상자산에서 제도권 실물 자산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입니다. 개미들의 자산을 헐값에 청산시키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극대화해 역시 코인은 위험해. 그래도 믿을 건 달러와 금뿐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짠 설계도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목격한 1억 원의 붕괴는 어쩌면 거대 권력이 시장을 향해 던진 항복문서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지금 이 순간 가격이 다시 1억 원 위로 올라와 기사 회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미 한번 뚫린 성벽은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반등이 개미들을 다시 안심시켜 불러들이고 거대 자본들이 남은 물량을 마저 털어내기 위해 설계한 마지막 엑시트 구간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투매와 반등의 소용돌이가 누군가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개미들의 자금을 제물로 삼는 과정은 아닌지, 내가 그들의 설계를 완성해주는 마지막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혹한 판 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논리의 지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1억이라는 강력한 댐이 한번 무너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지지선인 8,500만 원 부근의 유동성 지역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상승 랠리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지점인 만큼 향후 투매 기세가 거시적인 경제 논리와 충돌하며 시장의 진짜 바닥을 확인하게 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케빈 워시가 차기 의장이 되고 취임사에서 양적 긴축의 강도를 예상보다 더 높게 가져간다면 우리는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밀집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냉혹한 구간까지도 리스크 관리의 범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망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폭락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 전략은 단순합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의 항복 매물을 받아내기 위해 설계한 공포의 시나리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의 질서 안에 가두려는 강제적인 길들이기임을 인식하고 내 자산의 성격을 종이화폐의 신용에서 벗어나 실물금이나 운처럼 진짜 담보가 있는 가치로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1억 붕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소름 돋는 설계의 핵심이자 오는 7월 4일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질 회계적 마법의 실체, 금 리셋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